그러면 세무조정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알아야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번 내 법인의 소득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법인세 관련해서 상담을 할 때 항상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법인에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게 바로 실제 보통예금, 그러니까 실제 법인이 가지고 있는 돈과 회계상의 기준, 그리고 세법상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은데 세금은 적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세무조정 사항 때문에 어느 정도 세금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세무조정사항 예시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매출 10억 원의 중소기업 법인을 가정하고 회계처리 기준과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다양한 회계 처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접대비 사용금액, 즉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업 업무 추진비 1년간 8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의 고가 법인 차량을 구매 후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했는데요. 그에 따른 비용인 4천만 원을 감가상각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법인세 비용 2천만 원을 사용하고 법인세 등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전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을 받지 못해서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건 K갭, 즉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계 처리 상으로는 1억 5천만 원의 비용을 계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 1억 5천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법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법을 반영해서 요 비용들이 조정이 되는데 이걸 세무조정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무조정 사항을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는 세법에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법인의 경우에는 기본 3,600만 원, 1년에 3,600만 원과 매출의 1000분의 3을 한도로 둬서 그만큼만 비용을 인정을 해주는데요. 이 법인의 경우에는 매출 10억 원이기 때문에 한도상 3,900만 원밖에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4,100만 원은 손금불산입, 즉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세무조정 사항을 통해서 4,100만 원을 비용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8천만 원을 사용했는데 3,90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주니 4,100만 원은 날라간 걸로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세법상 페널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를 연간 800만 원으로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2억 원짜리 차량을 5년간 감가상각비 했더니 4천만 원이 나오죠. 나머지 3,200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단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비용 처리해줄게, 그래서 유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전문적인 용어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법인 차량을 구매해서 무조건 비용 처리돼서 법인세 절감이 되는 게 아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세무조정을 하는 저희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간에 약간 간극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쓴 세금, 법인세 2천만 원의 회계 처리, 이거는 세법적으로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비용으로 보면 또 비용 인정돼서 세금이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돈은 나갔지만 비용 인정이 안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예시는 대손상각비 1,000만 원. 내가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걸 그냥 매출 취소를 할 수는 없고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떨굴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2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비용 인정이 안 된다. 다음에 시켜줄게 라고 해서 유보라는 세무조정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는 1억 5천의 비용을 사용을 했지만 세법상 단기에 인정되는 비용은 4,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억 300만 원이 비용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법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지 못하겠죠. 제가 요거를
조금 보기 쉽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는 매출 10억 원과 당기순이익 8억 5천이 계상이 되지만 요걸 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매출 10억에 비용 인정금액 4,700만 원인 즉 소득금액은 9억 5,300만 원으로 기록이 됩니다. 물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렇게 손익계산서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이런 것들의 양식을 통해서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 9억 5,300이 과세표준이라고 하게 되면 2억 원이 넘는 구간이기 때문에 19%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2천만 원 공제 과정을 통해서 약 1억 6,100만 원의 법인세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당기순이익 8억 5천에 만약에 매겼으면 이거보다 훨씬 적었겠죠. 이렇게 세무조정 사항을 통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가 법인세 계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